우리 집 안으로 밀려드는 꿈을 꾸고 새벽에 눈을 뜨셨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꿈은 열의 아홉이 길몽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어긋나면 정반대로 뒤집히거든요. 그 조건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도 빠짐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다시 잠들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 대문을 넘어 마당으로, 마루로, 방 안까지 차오르는 꿈. 깨고 나면 기분이 묘하죠.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으니까요. 먼저 왜 물꿈이 이토록 특별한 대접을 받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동양 명리학에서 세상은 5가지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나무와 불, 흙과 새, 그리고 물이죠. 이 중에서 물은 지혜와 흐름, 그리고 재물을 상징합니다. 옛 어른들이 물을 재물에 비유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고이면 반드시 쓸모가 생기잖아요. 논에 물이 들어와야 벼가 자라고 우물에 물이 차야 식구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곧 살림이 불어나는 것으로 읽었거든요. 그렇다면 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무조건 좋은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해몽에는 3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 3가지를 모르면 같은 꿈을 정반대로 해석하게 됩니다. 첫 번째 열쇠는 물의 색깔입니다. 꿈속에 물이 맑았는지 흐렸는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게 전체 해석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맑고 투명한 물이 집으로 들어왔다면 대단히 좋은 징조입니다. 예로부터 청수는 정제, 즉 정당하게 들어오는 재물을 뜻했습니다. 노력한 만큼의 대가, 미뤄졌던 돈, 오래 기다린 소식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봤죠. 밀린 보험금이 나오거나 팔리지 않던 물건이 팔리거나 자식에게 좋은 일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흙탕물이나 시커먼 물이 들어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탁수라고 해서 걱정거리와 구설을 뜻합니다. 특히 냄새가 나거나 오물이 섞인 물이었다면 건강을 한번 살피시라는 신호로 읽습니다. 다만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흙탕물 꿈은 미리 알려주는 예고편에 가깝거든요. 조심하면 피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열쇠는 물의 기세입니다. 물이 잔잔히 차올랐는지 아니면 무섭게 몰아쳤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잔잔히 스며들듯 차오르는 물은 가장 좋은 형태입니다. 서서히 형편이 나아지고 오래 붙잡고 있던 일이 풀린다는 뜻으로 봅니다. 급하게 오는 복은 급하게 빠지지만 천천히 차오르는 물은 오래 머무른다고 했거든요. 조용히 차오르는 꿈을 꾸셨다면 마음을 놓으셔도 좋습니다. 반면 파도처럼 문을 부수고 들이닥치는 물은 해석이 갈립니다. 그 기세에 압도되어 무섭기만 했다면 갑작스러운 변화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거센 물살 속에서 오히려 후련하고 시원했다면 이건 묵은 것을 쓸어내는 대길몽이 됩니다. 그래서 3번째 열쇠가 중요한 겁니다. 3번째 열쇠, 이게 핵심인데요. 바로 꿈속에서 느낀 감정입니다. 사실 앞에 2가지보다 이게 더 결정적입니다. 같은 물이라도 내가 무섭고 불안했다면 흉몽 쪽으로 기울고 신기하고 반가웠다면 길몽으로 기웁니다. 꿈은 무의식이 보내는 편지라고 하죠.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내 마음이 곧 해답인 셈입니다. 지금 눈을 감고 그때 기분을 떠올려 보세요. 두려움이었는지 설렘이었는지요. 자, 이제 상황별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본인 꿈과 가장 가까운 걸 찾아보세요. 먼저 물이 마당까지만 차오른 꿈입니다. 이건 복이 문 앞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아직 손에 들어온 건 아니지만 곧 좋은 소식이 도착한다는 예고죠. 기다리던 연락이나 서류상의 결과가 임박했을 때 자주 나타나는 꿈입니다. 우리 마루나 거실까지 들어온 꿈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겁니다. 재물이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로 봅니다. 가족 중 누군가에게 경사가 생기거나 오래 묵혀둔 부동산이나 물건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집니다. 방 안 가득 물이 차오른 꿈은 아주 큰 길몽으로 칩니다. 특히 그 물이 맑았다면 재물운의 정점으로 해석하죠. 다만 숨이 막히거나 갇힌 느낌이었다면 해석이 반대가 됩니다.
그건 부담과 압박을 뜻하니까요. 지붕이나 천장까지 물이 찬 꿈은 조금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신호거든요. 큰돈이 오가는 일이나 보증, 투자 이야기가 있다면 한 박자 쉬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 위에 몸이 둥둥 떠 있었다면 어떨까요? 이건 흐름에 몸을 맡기라는 뜻으로 읽습니다. 지금은 억지로 애쓰기보다 상황을 지켜볼 때라는 조언이죠. 편안히 떠 있었다면 순리대로 잘 풀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속에 물고기가 보였다면 아주 귀한 꿈입니다. 특히 잉어나 금빛 나는 물고기였다면 옛날부터 최고의 재물꿈으로 쳤습니다. 그 물고기를 손으로 잡았다면 더할 나위가 없고요. 이런 꿈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차올랐던 물이 쏙 빠져나가는 꿈은 아쉬운 꿈입니다. 들어오려던 복이 되돌아간다는 뜻으로 봤거든요. 이럴 땐 진행 중인 일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 구두로만 오간 약속 같은 것들이요. 물을 바가지로 퍼내느라 애쓰는 꿈도 있습니다. 이건 들어온 재물을 지키려 고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현실에서 감당하고 있는 짐이 무겁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으니 무리하지 마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물에 잠긴 가족을 구해내는 꿈이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했다면 그 가족의 어려움이 해결된다는 뜻이니까요. 다만 구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면 그 사람에게 한번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꿈을 꾼 시각입니다. 옛 어른들은 새벽 꿈을 가장 신뢰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그러니까 4, 5시경에 꾼 꿈은 적중률이 높다고 봤거든요. 반대로 잠든 직후 초저녁에 꾼 꿈은 그날의 피로가 만들어낸 개꿈의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낮잠에서 꾼 물꿈도 비교적 가볍게 보셔도 됩니다. 같은 물꿈을 사흘 이상 반복해서 꾸신다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반복되는 꿈은 무의식이 힘주어 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럴 땐 좋고 나쁨을 따지기보다 요즘 내 마음에 무엇이 걸려있는지를 돌아보시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사주와 연결해서 보면 훨씬 정확해집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이 다릅니다. 사주에 물기운이 부족한 분, 특히 여름철에 태어나 불기운이 강한 분에게 물꿈은 아주 반가운 손님입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꿈이니 길몽 중에 길몽이죠. 몸도 마음도 한결 편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신호로 읽습니다. 반대로 겨울에 태어나 이미 물기운이 넘치는 분이라면 조금 다르게 봅니다. 넘치는 것이 또 넘치는 꼴이니 과하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이런 분들은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하던 일을 지키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나이대에 따라서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젊은 분들에게 물꿈은 기회와 이동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이나 이사, 새로운 인연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부를 지나고 계신 분들께 물꿈은 조금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첫째는 재물의 정리입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뜻이에요. 오래 묵힌 땅이나 집이 정리되거나 미뤄뒀던 상속과 증여 문제가 실마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자손의 소식입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꿈은 예로부터 식구가 느는 꿈으로도 읽었거든요. 손주 소식이나 자녀의 경사가 들려올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신 뒤에 실제로 좋은 연락을 받았다는 어르신들이 참 많더라고요. 셋째는 건강의 신호입니다. 물은 우리 몸에서 신장과 방광, 그리고 혈액순환을 상징합니다. 흐린 물꿈이나 물에 잠겨 답답한 꿈을 자주 꾸신다면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미신으로 넘기지 말고 실제로 챙기시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길몽을 꾸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옛 어른들이 지켜온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좋은 꿈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해가 뜨기 전에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했죠. 여기저기 떠벌리면 복이 새어나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미신처럼 들리시겠지만 여기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둘째, 꿈을 짧게라도 적어두시는 겁니다. 날짜와 함께 물의 색, 기세, 그때의 기분을 세 줄만 적어보세요.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내 삶의 흐름이 보입니다. 이건 운세를 떠나 마음을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좋은 꿈을 꾼 날에는 화를 내지 않고 남에게 인색하게 굴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복은 마음이 넉넉한 사람에게 머문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럼 현몽 쪽에 가까운 꿈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겁내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나쁜 꿈을 꾸면 액땜했다고 여기며 오히려 마음을 놓았습니다. 꿈이 대신 맞아준 셈이라고 본 거죠. 소금 한 줌을 문 밖에 뿌리거나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고 새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중요한 건 의식이 아니라 마음을 다잡는 행위 자체였거든요. 그리고 아주 현실적인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집에 물이 들어오는 꿈을 꾸셨다면 실제로 집을 한 바퀴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화장실 배관, 보일러, 베란다 창틀을 살펴보세요. 무의식은 낮에 스쳐 지나간 작은 물소리나 습기를 기억했다가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누수를 미리 발견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꿈은 내 삶을 결정하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에 가깝죠. 좋은 꿈을 꾸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쁜 꿈을 꾸었다고 주저앉으면 그 꿈이 스스로 현실이 되어버리고요. 결국 꿈을 오늘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다음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집안으로 밀려드는 꿈은 기본적으로 재물과 변화가 들어오는 길몽입니다. 다만 세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물이 맑았는지, 기세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요. 맑은 물에 마음이 편안했다면 아주 좋은 꿈이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흙탕물에 두려웠다면 옹조심하고 돈문제를 신중히 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미리 알려준 것이니 알고 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오늘 이 꿈을 꾸신 분들 분명 마음에 걸리는 무언가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 마음까지 잘 흘려보내시길 바랍니다. 물처럼 순하게 그리고 끊이지 않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좋은 소식 꼭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